여러분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자, 이렇게 생긴 이제 2차 함수를 일반형 표현이라고 부르고 일반형 그냥 내림차순으로 평범하게 정리를 한 거죠. 저 녀석을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든 것이 표준형인데 자, 그 우리 바꾸는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가르쳐 준 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 완전 제곱식의 정규식 할 줄 아시죠? x-a의 제곱의 정규식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제곱, 그 다음에 2a, b, 플러스 a 제곱인데 걔를 넘겨서 이렇게 내가 알려준 방법이 여기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를 나누기 2를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 주세요. 스텝 1. 그 다음에 나누기 2한 녀석을 제곱해. 그거를 빼주세요. 스텝 2. 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양변에다가 k를 곱한 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k로 묶어준 상태에서 x의 개수를 나누기 2해 갖고 만들어 주세요. 제곱해서 빼가는데 k가 곱해서 나갑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기억해 주시죠.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차 함수가 가진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구해볼게요.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이 정도 경지까지 오셔야 돼요. y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제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1인데 3이 곱해 나가서 4랑 만나서 1이다. 이게 슥 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였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게 꼭지점이죠. 요걸 축이라고 불러요. 네,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녀석의 이제 y좌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그림하고는 저거 좀 달라요. 즉 x가 0일 때예요. 자, x가 0일 때 y의 값. x가 0이면 y는 4죠. 네, 요게 y절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위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약간 여러분들 오늘 좀 몸도 풀 겸 2번 한번 해보셔서 보내보세요. 2번 하나. 자, 2번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셔서 꼭지점이랑 다 구해서 보내보시죠. 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꼭지점이랑 다 몇가지 제출을 하시는 게 문제죠.
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아, 2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든 못 하셨든 제출을 해보시죠. 20초 뒤에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보기 3번 보시죠. 보기 3번입니다. 자, ABC의 부호를 예측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y에다가 0을 대입해 볼까요? y는 0이 뭐예요? x축이죠. 자, 이렇게 0을 대입했다는 것은 이 두 근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가리켜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이 돼버렸잖아요. 방정식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은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선대칭이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중점이 축이에요. 어떻게 가로로 그어도 중점이 축이에요. 중점이 축이에요.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중요한 선대칭 성질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어. 이 두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중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자, 중점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두 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 축이 마이너스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란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가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C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플러스고. 자, B가 가장 어렵습니다. B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분의 합. 다시 말해서 축. 축이랑 부호가 똑같죠? 축, 두 분의 합. 부호가 똑같습니다. 축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지. 너무 쉬운 질문 물어봐서 좀 불쾌했나? 자, 마이너스지? 자, 그럼 보세요. A가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헷갈리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볼게요. 이렇게. 자, A가 플러스예요. 둘이 나눈 게 플러스가 되려면 B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동훈아? 네, 플러스여야 되죠. 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두 분의 합이 음수구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구나. A분의 B가 양수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으로 판단하시면 되세요. 요거를 무슨 뭐 미쳤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A로 묶어갖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분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시는 게 뇌가 가장 편안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자,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의 값, 즉 Y절편은 아래에 있으니까 C도 음수예요. 자, 근데 두 근을 보아하니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다? 양수예요. 그래서 A분의 B가 음수예요. A가 음수예요. 그럼 B가 뭐여야 될까? B가 뭐여야 될까요? 알아야. 네? 양수의 음수. 야, 자, 보세요. B가 만약에 음수라면 둘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이랑 이 축이랑 부호가 똑같아요. 왜냐면 두 근의 합에다 나누기 2항이 축이기 때문에.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분의 B가 음수죠.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랑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려면 B는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의 메커니즘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 뒤에서 이제 유제에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 정리해 볼 건데요. 이차 함수. 자,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혹은 축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의 보탬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m에서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그림 또는 이렇게 되는 그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x축에 접한다는 거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x는 m에서 접한다는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m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가 m일 때 y값이 0이다. 네,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 요 녀석 오랜만에 보는 건데, 자, 잘 보세요. y가 0이래요. y가 0이래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어떤 식이 0이 된다라는 말은 인수 정리에 따르면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음, 어, 인수 정리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은 말이야 1을 대입하면은 0이 되더라고. 자, 그러면은 알아야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준영아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네. 자, 인수 정리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선에 발목이 쥐려 있거든. 조심해.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우리는 x가 1 또는 3이라고 이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거 못하신 사람은 정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은 1 또는 3 이렇게는 잘 얘기해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말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네 글자로 인수정리라고. 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인수정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게 제일 개 같아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대입해서 그 줄줄이 연립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저게 제일 고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보기 6번에서 165페이지야. 꼭지점의 표가 1,2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차항인 계수만 모르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6을 넣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나는 점이니까. 계산은 저기 뒤에 가서 할게요. x축과의 교점. 자, 알아야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불러요?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축도 직선이거든. 어떻게 부르죠? 우서가 x축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아까 방금 했던 건데. 네, y는 0이죠? 이렇게. y가 0인 애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y가 0이 나온대요.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x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자, 근데 그 꼭지점에 거기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아직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1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에. 자, 이거 좀 이제 헷갈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중요 표시 2차 함수의 선 대칙성을 드디어 이용할 순간이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 2차 함수 선대칭 보세요. 갑자기 꼭지점을 들먹이고 있어. 그러면은 옳거니 요거를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단순한 유인원 같은 생각이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힌트는 여기 두 근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y는 0에 대한. 준영아 어떻게 할까? x에다 그냥 몇을 대입하면 돼요? 내가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게.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돼요? 그냥. 아, 요거 이해하면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심화 응용을 냄새를 맡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동훈아 x에다 그냥 몇을 대입하면 될까 혹시? 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차 함수란 녀석은 여기 축이라고 불리는 녀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어. 선대칭이란 말은 그 선으로부터 이렇게 수직거리를 왼쪽 오른쪽 뻗었을 때 항상 일정한 거리의 점들이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야.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돼요. 네.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선대칭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의 중점이 항상 뭐라는 거야? 중점이 항상 축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기하학적 성질이에요. 그러면 그 중점, 이 축의 x값이 뭐겠니? 우선 뭐겠어요? 여기 2하고 4인데 가운데 값 뭐겠어? 중간값, 중점. 뭐겠어, 동훈아? 2하고 4의 중간값 뭐예요? 3이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어.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저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2하고 4의 중간값이 3을 구해서 3을 그냥 대입을 하시면은 그게 꼭지점의 y좌표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차함수 선대칭성 때문에 그 저 두 근의 중점을 구하시면은 그게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예요. 축의 그 x 값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꼭지점의 y좌표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식에다가. 네. 3을 대입하시면 요거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이제 뭐가 나온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따라서 k가 얼마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고차이 기술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는 거에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해 주는 방식밖에 없어요. 자, 0,3 대입해 볼까? x가 0일 때 y가 3이래. 그러면 c가 3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a-b가 5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을 대입했을 때 16a 플러스 4b 플러스 3이 3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a는 마이너스 b다. 자, 이런 식이 얻게 되죠. 마이너스 b가 4a니까 이거는 5a니까 a는 1이 나오겠고요. 그다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a, b, c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음, 중학교 때 했는데도 좀 많이 어렵나요?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잘 안 닦아두셨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보기 문제 풀어보고 어차피 비슷한 문제를 할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보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 음. 자, 이차함수 요 녀석의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을 때. 자, 근데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스킬이 좀 능숙하시면 바로 k, 4k 플러스 5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바로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y가 4k 플러스 5, x가 k. 그러면은 3k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맞나요? 답이 좀 들어온데 그 k 플러스 5. 네.
네, 맞네요. 그러면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꼭지점이 1사분면이 있을 때, 자, 1사분면이 어디예요? 여기서 구서가 어디야? 몇 시 방향이야? 그래서 몇 시 방향이에요? 몇 시 방향이에요? 1사분면이 어딘지 몰라요? 네, 1시 방향이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1사분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은 좌표의 부호가 x, y 좌표가 둘 다 플러스, 2사분면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래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을 때, 자, 일단 꼭지점을 알아보죠. x-m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예요. 자, m이 무슨 수여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0이랑 같아도 돼, 안 돼? 안 되죠. m이 0이면은 축이랑 사분면은 다른 거예요. 축이랑 사분면은 다른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m 플러스 2도 0보다 크니까 m은 2보다 작다. 자, m이 그래서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완전하게 1사분면 있는 거니까 m이 0하고 2 사이이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그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52번인데요. 자, 점 P가 있는데 그게 꼭지점이래요. 그래서 꼭지점을 알아보면은 y는 x 플러스 2분의 m. 자, 이게 그 방법을 기억하면 들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 마이너스 2m.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2m입니다. 자, 이게 꼭지점인데요. 자, 근데 이런 말이 있네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자, 뭐뭐과 관계없이 이거 세 글자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서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나온 거지 알아요? 모든 m에 대해서 어떠한 m이든 항상 항등식 기억 안 나세요? 항등식?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구할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좀 써버렸는데 저식은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m도 있죠. 근데 x, y는 모르겠는데 m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때려 박아도 다 성립을 한대요. 그래서 항등식 어떻게 썼냐면은 저렇게 m만 마치 문자인 것처럼 m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0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동훈아? 0m 플러스 0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 0. 얘가 얼마? 0. 따라서 x는 얼마? 2. y는 얼마?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2,4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건데 m에 대한 항등식이어서요. 이게 바로 꼭지점이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바보짓이죠. 안 해도 됐어. 왜?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꼭지점의 x좌표만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 땡. 자, 꼭지점의 x좌표가 2랑 똑같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자, 이 문제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 y, m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었는데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m에 대한 항등식이었어요.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 한쪽 변이 0이 나오기 위해서 각각의 개수들이 0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그 개수가 0이라고 도와 보니 x는 2고 y는 4. 즉 2,4라는 점의 좌표가 항상 갖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점을 이제 p라고 한대요. 근데 그 점이 바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일치를 한대. 그래서 내가 x좌표에 집중을 했어요. 왜?
그 꼭지점의 x좌표는 구할 방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꼭지점의 y좌표는 x를 그 대입을 해야 되지만 꼭지점의 y좌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마이너스 m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두근의 합이니까 그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강조한 게 계속 나오죠. 네.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y에다가 0을 두고 0이 제일 만만하니까 y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근의 합의 중앙값을 구하면 돼요. 두 근의 합의 중앙값. 그게 포인트입니다. 두 근의 합의 중앙값. 두 근의 합의 중앙값. 자, 유형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 넓이 활용. 자,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ABC 넓이가 9래요. 축이 2래요. 이차함수의 축이. 그 다음에 뭐 AB에서 만나고 C가 0,3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삼각형의 그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잖아요. 높이가 지금 3이죠. 3. 자, 그럼 AB의 길이가 몇일까요? AB 곱하기 3 나누기 2가 그 9라는 건데 양변을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면 AB는 6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 길이가 6이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대칭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제일 강조한 건 선대칭이라고 얘기했죠.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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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똑같이 찢어지면 3, 3, 2에 되시겠어요? 2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은 5겠고요. 2에서 3만큼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생활화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아까 이차함수의 그 식을 완성하는 여러 개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 뭐 꼭지점이나 축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두 근을 주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서는 그 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차고 넘칩니다. 할 게 차고 넘치고요. 어떤 방식으로 구해볼까? 요거의 뭐 y값을 모르니까 자, fx를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fx는 fx가 0이 나옵니다. 몇을 대입해서요? 5를 대입해서요. 몇을 대입해서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뭘 빠뜨렸어요? 최고차항의 계수 빠뜨렸죠. 자,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 마이너스 1 여기 지나는 거 썼고 여기 C점 쓰면 되겠죠. 0,3. 0,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3은 마이너스 5a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어요. f10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3에 여기 5고 그 여기 11. 5가 약분돼갖고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제 많은 단서를 얻어야 됩니다. 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는데 넓이를 줬기 때문에 밑변을 알 수가 있어요. 밑변을 알게 되면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게 3, 3 똑같이 쪼개지고 2로부터 3만큼 오른쪽, 2로부터 3만큼 왼쪽. 그렇게 해서 내가 두 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근을 알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부분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나는 C점을 이용해서 완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발전을 봐보고 여러분들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 355번입니다. 자, A, B가 각각 두 인차함수의 꼭지점이래요. 왠지 그림이 냄새가 둘이 이제 평행 이동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뇌피셜은 좀 위험하고요.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16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4예요. 아, 맞네요. 꼭지점이 y좌표가 같은 걸로 봐서 x축 최고차의 개수도 같은 걸로 봐서 평행 이동이 3만큼 이렇게 이루어진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웬걸? 자, 3만큼. 네. 자, 지금 그림이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넓이거든요.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답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이 3, 4, 10이거든요.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거를 이제 해설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 여기 이제 뾰족한 여기 짜투리 있죠. 그 짜투리가 여기가 꼭 맞춰지기 때문에 3 곱하기 4 해갖고 12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로 갈 거고 여기는 여기로 갈 거고 여기는 여기로 갈 거고 이게 합동인 도형이라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처음 정의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12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4라는 길이가 3의 길이만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넓이가 10이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곱해갖고 12가 넓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작은 나무젓가락들이 이렇게 쌓인 그게 이제 10인데 내가 실수로 어깨를 툭 쳐갖고 얘가 여기 움푹 딱 들어가고 이게 튀어나왔어. 그런다고 면적이 달라지지? 달라지지 않거든요. 넓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도형은 우리가 좀 낯선 도형이죠. 이런 도형은 사각형도 아닌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형이거든요. 근데 넓이가 달라지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라는 길이만큼 균일성이 유지되게 계속 이렇게 그었다면 그냥 그 사각형 평행사변형처럼 넓이를 구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봐보세요. 도형이 비록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약간 뭔가 꾸부정한 도형이지만 3, 3, 3, 3, 3, 3 이렇게 그 길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3씩 일정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처럼 그냥 3 곱하기 4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네. 저런 상황이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요번에도 이제 요 약간 이 녀석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상하게 생겼죠. 지금 F하고 G 녀석을 비교해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고 최고차항의 X좌표가 같아요. 즉 축이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3만큼 한 관계죠. 그러니까 요렇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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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거예요. 근데 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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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된 거야? A부터 B까지,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얼마? 3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9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잘라서 붙여서 평행이동 그 생각까지 안 가져도 돼요. 그 나무젓가락을 놔놨는데 예쁘게 평행사변형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아이쿠 하고 쳐갖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면은 편안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문제 빨리 푸신 분들 빨리 351번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고 두분의 합이 6이래요. 그럼 난 무슨 생각이 든다? 나누기 2하면 요 녀석이 꼭지점의 x좌표구나. 요 녀석이 추계 방정식의 그 x값이구나. 자,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대요. x좌표 나 알고 있는데 x가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3, 아니, 3,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좀 강박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두분의 중점이 꼭지점이다. 두분의 중앙값이 꼭지점의 x다. 근데 f0의 값은 최우창 계수가 1이니까 두 근을 아니 꼭지점을 알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죠. F0의 값은 8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fx 이렇게 도식화하라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꼭지점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대. 엥? 이건 꼭지점을 보기가 쉬운 형태가 아닌데. 자, 근데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두근의 중점이,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두근의 합의 중점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퀄 7이라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9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좀 이렇게 드럽게 생겼었구나. 어. 자, 그래서 어.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어떻게 나온다? 꼭지점의 x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자, 요 2번이 좀 식이 복잡하네요. 꼭지점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요. 이거 2분의 3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3, 3, 9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k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f-1은 이제 구하는 거죠. 굿땡. f-1은 4 곱하기 요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8이 정답입니다. 요 2번은 조금 헷갈리네요. 네. 2번을 정리해드리면 얘를 갖고 최고차항의 기수는 모르니까 도식화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좀 애매하게 더러운 숫자인데 그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꼭지점의 y값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을 알아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도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k값을 4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 구해주시면 돼요. 2번이 1번보다 살짝 복잡한 형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죠.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축과의 교점 저렇게 되고 자 그럼 알아두실 게 AB의 중점도 축 위에 있고 CD의 중점도 축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X축은 Y가 0일 때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이제 요거 정리해 보시면은 X가 1 또는 3이 나오죠. 네. 그래서 축이 2예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런데 이 C에 대한 C가 뭐예요?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잖아. X가 0일 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아라한테 한번 물어볼게.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 자, C가 이제 X가 0인 건 내가 알려줄게요. Y 절편이니까. D의 X 값이 몇이지? D의 X 값이 몇이에요? 자, 힌트는 가운데가 2라는 겁니다. 우석이 수학 점수하고 내 수학 점수 평균이 80이라는 거는 우리 둘이 합쳐갖고 160이라는 거예요. 둘의 평균이 2라는 거는 둘이 더해서 몇이라는 거야? 몇이라는 거 알아요? 요게 안 되시면 얘를 네모로 두시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요거 이렇게 푸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 더한 거는 4겠죠. 4를 나누기 2해서 2니까. 0하고 뭐하고 더해서 4가 나와요? 4.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 구했네요. 다 구했어요. 자, 지금 요 녀석의 y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높이는 3이에요.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2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4고요. 높이가 3이에요. 그러면은 다 됐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은 요거 6인데 3이니까 답이 9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 1번이고요.
2번.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자, 두 이차함수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x-1의 제곱 자, 빼기 4 y는 x-5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5 빼기 4 빼기 4가 나올 확률이 높은 스토리죠. 자, 둘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해되시죠? x 대신에 x-4를 넣은 거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4만큼. 4, 4, 4, 4, 4 진행된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 꼭지점의 y좌표인 여기가 마이너스 4점.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 4, 16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행 이동, 4만큼 평행 이동, 4만큼 평행 이동, 4만큼 평행 이동을 일정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잘라서 갖다 붙여갖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준 걸로 보이고요. 자, 요 3번하고 발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기 특강에 대한 그거를 간단히 좀 보고 마칠게요. 자, 이제 ABC 부호 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해봤던 거죠. 자, A의 부호 어떻게 될까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볼록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먼저 해보겠습니다. C는 Y절편인데 X값이 0일 때 Y일까? Y축과 양수에서 만나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네. 그 다음 B가 이제 제일 헷갈렸죠. 그 중에서. 자, B의 좌표는 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즉 축의 부호가 요건데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플러스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려면 A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잖아요. B가 뭐여야 돼? 부서가? B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봐봐. 자, 두 군의 합의 나누기 2한 게 축이기 때문에 그 축의 부호랑 두 군의 합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지. 플러스지. 이 결과가 플러스예요. 근데 A가 마이너스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B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됩니다. 지금 답이 둘 중에 하나였어. 자, 그 다음에 아래식들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저건 적당한 값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4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이에요? 0이잖아요. y축이랑 x축이랑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2b 플러스 4, 4c. 자, 요 5번은 어떻게 할까요? 5번은. 자, 5번은 어떻게 될까? 한번 맞춰보시죠. 선생님. A가 X에다가 1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2B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맞춰보세요. 네, 1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엥? 표시한 개수가 2분의 1이 아닌데요. 잘 보시죠.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A, 2분의 B 플러스 C죠? 봐봐요. 안 나왔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자, 4분의 1로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4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나오죠? 4분의 1을 곱한다고 해서 부호가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2분의 1일 때 부호 정하는 거구나. 맞죠? 자, 2분의 1일 때는 한 이쯤일 때죠. 지금 축이 오른쪽이니까,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은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잖아요. 자, 그때 함수값이 양수죠. 2분의 1때 함수값. 네, 양수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저렇게 분배 법칙의 역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번이었고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358번에 봐주시죠. 네. 자, 오른쪽 같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의 두 점이 이렇게 만난다. 어,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그럼 그 자, 두 근의 합이
2니까 여긴 1이겠죠. 나누기 2하면. 그렇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1이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9를 넘어서 값이 나와버리죠. 두 분의 합이니까 2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2a 플러스 b가 이제 0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하고 b가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우서가? 왜 다르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2분의 1이니까 우연히 맞췄을 수도 있잖아. 설명해 보세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a분의 b는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랑 누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부호를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랑 누가 만나야지 플러스가 나와요. 곱하기 할 때. 네,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이려면은 두 개가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이 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뽑아내려면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1.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이 양수죠. 그래서 a 1 더하면 1을 대입하면은 y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때 y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겠죠. 맞는 거예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2,c를 지난다. 그 2,c.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c가 나온다. 즉 이런 관계 뜬다. 아까 관계식 뽑아내지 않았나요? 네, 뽑아냈습니다. 자, 이 말은 b는 마이너스 2a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b는 마이너스 2a 맞겠죠. 왜 이거 어떻게 나왔더라 아까? 두 근의 중점이 1인 거 이용했었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2다. 그거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오늘 지금도 여기까지 해볼게요. 제가 좀 풀어보시고 제출을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클리닉 시간에 풀